비슷하게 소공이랑 비슷한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개업계에는 이런 것들이 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관례라고 딱히 나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유충 중개실무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저는 당연히 박여충이죠. 네, 네. 네. 오늘도 중개실무 채널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중개실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또 최충 대표님은 무슨 질문인지 또 모르고 계시고요. 즉흥으로 지금 대답을 즉흥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뭐 무거운 질문은 아닌데 라젤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중개법인에서 임원 또는 사원들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다른 개념인가요? 법인 대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을 임원이나 사원이 책임을 입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뭐 신입 중개사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그 임원이 뭐 대표이사 제외하고 이사든 이런 식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사실상 임원인데 비슷하게 소공이랑 비슷한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인 거지 소공이 이제 책임을 연대적인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도 궁극적으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누가 이제 이 해당되는 사무소의 대표이냐, 즉 대표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공이든 중개보전이든 그런 분들이 어떤 중개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답변이 됐을까요? 답변이 됐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증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비율제를 하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이외에 대출 수수료라든지 기타 다른 수수료가 나오면 이것 또한 비율제로 가져가나요? 예를 들어 전 6대4 비율제인데 고객이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가 100이 나오면 제가 60, 사무실이 40인가요? 아님 대출은 사무실이 가져가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관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저라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애초에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비율로 모든 어떤 수입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중개보수 있고 뭐 대출 알선 수수료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뭘 소개시켜주면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캡스 뭐 세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거를 소개시켜주면 거기 업체에서 좀 소개비 명목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나 뭐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뭔가 도와줬을 때는 거기서 조금 그렇죠. 이렇게 뭔가 사례비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매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떤 비율대로 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즉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요율 6대4인데 우리 회사는 기타 등등의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뭐 사전에 면접 볼 때나 아니면 취업 처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으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비율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효충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 신입 중개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대출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개업계에는 이런 것들이 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관례라고 딱히 나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랑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초과 보수를 받아도 그러니까 고객이 그거를 불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서에 원래 1억짜리를 10억으로 잘못 썼어도 고객이 그냥 사장님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고 말면 되는 건데, 만약에 고객하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러면 나머지 9억 9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잔금일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업하면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초과보수 받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고. 그리고 당장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정환 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그 신축 중인 오피스텔 1층 상가에 개업을 하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루트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제가 먼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런 신축 중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가 분양을 할 때 기득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예를 들면 상가가 총 30개가 있다고 할 때 그 위치 좋은데 한 2군데를 부동산 자리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거기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남정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미 많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1층 상가에 개업을 하려면 그 상가 분양 대행을 맡고 있는 어떤 뭐 회사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마케팅사가 존재할 텐데 그런데 문의를 해보고 뭐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된 매물이 있냐 부동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거 근데 아예 부동산짜리 이런 거 정해진 게 없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루트로 그 호실 하나를 임차를 얻어서 거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내버리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런 거랑 별개로 그 내부의 내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양대행사, 마케팅사, 뭐 관리실 이런 데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했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1층에 이제 상가에 이제 부동산 사무소 차렸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 위에 오피스텔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 어떤 거래적인 관점에서 뭐 초기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들어가면 나은 건지 뭐 그런 어떤 뜻으로 혹시라도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을 차린 이유가 오피스텔 뭐 임대차든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동산을 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초기에 항상 뭐 거래량이 많겠죠. 초기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을 테니까 뭐 최소한 이제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뭐 오피스텔이 뭐 매매라가 거래되는데 뭐 조금 더 그 초기에 거래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거래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초기일수록 더 나은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포인트를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가벼운 질문들을 세 가지 모아봤는데 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질문들도 중개심과 관련돼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대부분 뭐 중개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사소한 하나하나도 너무 궁금하고 참 가치 있는 어떤 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아무튼 뭐 저희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도 다 그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가 좋은 답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 중개 시장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노하우나 아니면 뭐 방법론을 좀 잘 터득하셔가지고 또 이 시장을 잘 개척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많은 얘기를 이 영상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박유추입니다. 네, 박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